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감동을 만드는 꽃띠와 늘 푸른 보리의 감성 힐링 토크 47회차 방송 시작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수다살롱, 그대가 꽃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진가들은 행복의 순간을 담아내는 것을 폄하한다. 아름다움을 촌스럽다고 여긴다. 나는 오직 세상의 눈부신 순간을 담고 싶다. 오직 아름다움을 쫓고 싶다. 나만의 시선으로 In search of beauty. 네. 이 부분을 작가님 읽어줬어야 되는데 이 영어로 좀 멋지게 좀 해주세요. 아유. 네. 아니 작가님 글을 따온 거거든요. 네, 아니 얼굴이 왜 빨개지셨어요? 아닙니다. 네, 우리 너무 영혼이 자유로운 네. 모험가이신 그리고 사진 작가이신 케이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뭐 우리 케이지 작가님은 모험가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죠? 아니 뭐 어디 아프리카, 뭐 이집트, 일부에서 뭐, 남극 이야기 그쵸, 잠깐 하셨고 남들이 안 가는 데만 가셨어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못 간 데가 많습니다. 몇 개국을 갔다 오신 거예요, 벌써? 지금까지는 이제 83개국 갔고요. 네. 와, 83개국이요? 네. 근데 거의 뭐 오지 막 이런 데만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오지는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100개국을 가는 게 네, 목표라서 100개국. 아직 그걸 이제 이루려면 좀 더 가야죠. 원래 그럼 올해도 예정이 돼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렇죠. 네. 원래 올해 4월에 저기 코카서스 3국에서 시작해서 그 이제 아르메니아, 조지아 뭐 이쪽 시작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서 그쪽에 이제 저기 투르크메니스탄이나 뭐 키리흐스탄이나 뭐 다 스탄으로 끝나는 네. 그 나라들 원래 가는 게 목표였는데 못 가게 돼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죠. 네, 앞으로 남아있는 나라 중에서 네. 이 나라는 정말 꼭 가고 싶다. 뭐 기다리시- 굉장히 많은데요. 뭐 네.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제 그린란드 가고 싶고, 네. 그린란드랑 또 어디 있나? 아이슬란드도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렇게 뜨기 전에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갔다 네. 오신 나라 중에서 나는 여기는 꼭 갈 거야, 다시 갈 거야 하는 나라 있으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다시 가고 싶은 거의 다 나라가 그럴 되게 것 많은데,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작업 스타일이 이게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뭐 한 지역에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오래 계시면서 네. 그리고 여러 번 가시면서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이 전체적인 작업 스타일이 좀 다양한 곳들을 가는 거다 보니까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저는 일단 새로운 곳을 더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못 가시네요. 일단은 간 곳은 안 가겠다. 나중에는 더 많은 곳을 새로운 곳을 또 가보고 싶으신 거니까. 못 본 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죠 지금은. 네. 이야. 지금 갑자기 궁금했는데 요즘에는 무슨 카메라로 찍고 계세요? 요즘요? 예. 카메라는 근데 항상 뭐 여러 개를 써서요. 여러 개를. 근데 가장 제가 많이 썼던 거는 이제 라이카 M 시리즈인데 M이 이제 RF 방식, 레인지 파인더라는 방식의 카메라인데 저는 이제 수동으로 조작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이제 썼던 거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카메라를 되게 여러 대 써요. 그래서 여행 제가 작업을 갈 때는 뭐 4대에서 6대씩 갖고 다니는데 옛날에 필름 시대 때는 진짜 선별해서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선 일단 찍고 뭐 하나 건져지겠지.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작가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나 봐요.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주창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진가라고 하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사진가로서 사진을 최소한 덜 찍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네. 제가 예를 들어 남미에 7개월 작업을 했을 때 사진을 몇 장이나 찍었냐 막 그러게요. 수십만 장 찍었겠다 물어본 네.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기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안 찍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많이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냥 취미로 찍는 분이나 그냥 우리가 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수십 장씩 찍고 하잖아요. 네. 특히 막 간단하게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막 수십 장 찍고 그 중에 한 장 잘 나왔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냥 그걸 위하네요. 네. 이렇게 찍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이제 그런 분들은 괜찮지만 저는 사진가라고 했을 때는 사진가로서 사진을 찍을 때는 네. 분명하게 사진이어야만 되는 순간에만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같은 세상에 이 사진과 이미지가 이 넘쳐나는 이 하루에도 수천만 장 네, 사진이 맞아요. 만들어지는 세상에 사진가로서 해야 될 일은 그 수많은 사진에 그냥 무작정 보태는 게 아니라 내가 찍는 이 한 장의 사진의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한 장의 사진을 같이 적을게요. 저. 왜냐면은 특히나 오늘날의 사진이 이렇게 흔해진 시대지만 사진이라는 걸 찍었을 때 박수 받는 상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피사체를 찍든지 뭐 어디 뭐 어느 장소에서 사진을 찍든지 어느 장소든 그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 있고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려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그렇게 찍는다는 행위 자체가 최소 한도일수록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을 때는 제가 분명하게 이 순간을 사진으로 찍는 이유가 있을 때만 찍고자 하죠. 그래서 그러기 쉽지 작품 않을 것 활동을 역시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거네요. 네. 얻어 걸려라. 그런 게 나는 아니라 그렇거든. 그냥 우선 뭐 찍다 정말 보면 진짜 작가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진짜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와. 아까 그게- 사진 한 장이 같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게 그게 무슨 결국은 멘트 해도 되겠다. 그게 결국은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사진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결과로서 보여지는 사진이 아니라 네. 과정까지 아름다운 사진이 정말 좋은 사진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도 제가 사진들을 결과만 봤을 때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찍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무슨 짓이든지 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과를 위해서는 뭔 짓이든지 한다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진의 결과의 그 과정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래 가는 사진 그 후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지금 당장 그냥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는 뭐 이런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남기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려고 하죠. 작가님 작품 하나 사야겠어요. 굉장히 나중에 가격이 뜰 것 가격이. 같은. 좀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기 작가님 작품 한번 볼까요? 아마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야, 저는 네, 진짜 작품 이제 좀 별이 이렇게 작가님 쏟아진다. 네. 의도와 함께 네네.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사진들은 조금 이제 사진가로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마음으로 찍는지 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 사진으로 오늘 보여드릴 사진은 스리랑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산을 두고 이제 백인들이 아담스 픽이라고 불렀는데 아담스 픽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 사람들의 믿음에 하나님한테 아담이 천국에서 추방당했을 때 네. 지상으로 처음 내려와서 발을 내디딘 곳이다. 그래서 아담스 픽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이게 전설이 아니면 그냥 주장인가? 나름의 전설로서 갖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스리랑카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 신자다 보니까 네. 이 나라 사람들은 또 이 나라 사람들에 맞는 또 전설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곳을 쓰리파다라고 하는데 쓰리파다. 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부처님이 열반에 오르셨을 때 네. 이 지상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발을 내딛고 올라간 곳이라 그래서 쓰리파다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지대인가요? 산이죠. 그래서 네. 이제 산이라 혼자 이제 솟아오른 산인데 근데 저기 산등성이를 따라서 불빛은 뭐 사람들의 집인가요? 뭐예요? 그거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30초 후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지순례로 많이들 가시는 곳이에요. 이 산을 성지순례를 위해서 현지 스리랑카 사람들이 오르는 산이고.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하신 질문 왜 저 올라가는 길이 저렇게 네. 불빛이 전혀 있는가? 알 것 같습니다.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대답은 이 성지순례의 정석 코스가 산의 정상에서 해가 뜨는 거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가 뜨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찍 등산을 해야 돼요. 밤에? 그래서 주로 이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평균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새벽 2시에 등산을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새벽 2시에 등산을 하다 보니 이제 밤에 올라가야 하다 보니까 어둡죠. 올라가는 길에 네. 이제 불빛을 다 밝혀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산을 올라가기로 하고 밤중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다들 이제 새벽 2시에 올라간다고 해서 저는 제가 굉장히 저질 체력이기 때문에 많이들 제가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막 체력이 좋고 막 운동신경이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 일반 평균 체력보다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감안해서 모든 거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2시 출발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럼 12시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시에 이제 출발을 해서 올라가는데 근데 또 제가 또 길치라서 올라가는 길에 이제 길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 근데 갔을 때는 저는 모르다가 막다른 길에 와서야 제가 잘못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다른 길에 와서 잘못 왔구나라고 알았는데 저긴 가비오 한 그렇죠. 거 그 막다른 길에 왔을 때 보게 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세상에. 저 코스로 갔으면 이거 못 찍었잖아요. 그쵸. 저긴 가비오.
그래서 야, 제가 이제 재밌다. 거기서 네. 촬영을 했던 사진이고요. 야.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여기서 찍고 이제 저는 이제 길을 다시 삥 돌아가서 저 이제 불빛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갔는데 네. 제가 이제 길도 잃고 체력이 안 좋다 보니까 저기를 이제 올라갔을 때는 해가 다 뜨고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는 못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제 막상 저기서는 별로 찍은 사진이 없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진짜. 담았기 때문에 야. 결국에는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는데요? 실수가 나은 사진인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저한테는 많아요. 예, 이런 네.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야. 그렇습니다. 그럼 두 저기- 번째 작품. 저기 올라갔으면 원래대로 일출을 찍으실 계획이셨군요. 그렇죠. 네, 그러려고 했으나 야, 네, 별이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밤이었죠. 야, 네, 정말 자,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네, 와, 이거는 여기는 아프리카? 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사진은 남수단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저의 책인 K체의 모험에도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라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단에 갔을 때 네. 그 바로 아래 나라인 남수단도 가고 싶다는 생각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수단이 하나의 나라였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였죠.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원래 이제 북쪽 수단 지금 수단인 곳과 남수단이 이제 핵심을 이루는 부족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분쟁이 오래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결국은 갈라지고 남수단이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남수단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남수단이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여행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여행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일반적으로 여행 관광 비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문할 생각을 처음에는 못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나라에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봤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중에 맞죠. 네.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쪽 네. 지방에 있는 이 부족들이 있는데 이 부족들이 유명한 게 굉장히 뿔이 큰 물소들을 키우는 걸로 유명해요. 그 소들을 기르면서 또 이제 얼굴에 약간 이게 흙을 약간 이렇게 바르고 이른 아침에 그런 이제 모습들을 예전에 사진으로 보고 저도 거기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진을 봤을 때 나도 저기를 갔으면 찍을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곳에 가는 거. 거기에 있으면 나도 찍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마을에서 그래서 이른 아침에 사진을 이제 찍으러 가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굉장히 멋진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네. 제가 일명 이 부족의 지드래곤이라 그랬는데 네. 근데 이분이 이때 찍었을 때도 이분이 그냥 혼자서 저러고 있었어요. 뭐 제가 막 포즈를 취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이분이 항상 이렇게 멋있게 항상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찍게 된 사진이고 그래서 제가 이 긴 이런 것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남수단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한 사진이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꼽은 사진이고 근데 그런 만큼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네, 네, 너무 정말 멋있어요. 뭐 지오그래픽 뭐 이런 데 소개되는 표지 막 나오는 그런 작품 사진 같아요. 진짜 너무 멋져요. 네, 멋진 분이었죠. 네. 이분은 그러면은 찍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 포즈를 둘, 잡아주신 셋. 거예요. 김치 그냥. 한 게 아니고 순식간에 찍은 거예요. 순식간에. 저분이 저러고 그냥 계셨어요. 항상 저렇게. 네, 항상 이렇게 저는 걷다가 사실 보면. 처음엔 여자라고 봤는데 아니네요. 그죠? 남자분이시죠. 점점 보니까 아주 멋진 분이시죠. 저는 옷 저런 꽃무늬 패턴이 옷 아니고 특히 패션도 신경 쓰시고 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부족적 옷처럼 이렇게 입으신 건데 그래요. 네. 굉장히 멋있으셨죠. 예, 세 번째 사진 볼까요? 네. 와, 우와, 진짜 크리스마스가 정말. 생각나는데. 일출이죠, 드디어. 네네네. 야, 여기는 아주 네, 이 세 산타 번째. 할아버지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야. 그렇죠. 틀리지 않죠. 이건 이제 핀란드에서 찍은 건데 네. 핀란드가 산타 할아버지의 고향이라고 맞아요. 주장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사진들 보면요. 여기 여행 갔을 때 이런 컨셉으로 이 장소에서 이렇게 찍어야지 하고 정해놓고 가시는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이제 추구하시는 대로 가서 우연히 딱 이렇게 그 네.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풍경 사진을 제 풍경 작업을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데 네. 저는 항상 제 핵심 아이덴티티는 거리 사진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거리 사진처럼 찍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가 여기 이 사진에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풍경 사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어느 한 장소에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겠다고 완벽하게 정해놓고 거기서 몇 시간, 그쵸. 수십 시간씩 기다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찍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 사진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연에 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도 약간 그런데 우연에 맡기거든요. 제가 어디를 갈 때도 어느 장소에 사진을 찍으러 간다는 지역적인 것까지만 정하지 거기서 어떤 사진을 찍는다, 무슨 장면을 찍는다라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를 가서 거기서 굉장히 그냥 오만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우연을 기다리는 거죠. 이 순간도 이제 우연의 순간, 우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이에요. 핀란드 관광청에서 세계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그 5명을 핀란드 겨울에 초대를 해서 핀란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제가 무슨 공모 무슨 이런 거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안 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인지 이걸 응모를 했어요. 이제 한 달 후에 여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최종 후보 한국인 후보 중에 한 명이니까 그 도쿄로 오라는 거예요. 우와. 도쿄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뽑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핀란드에서 이제 다 나머지 4명을 만나서 5명이서 매주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썰매를 타는 거였고요. 와. 개썰매를 타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겨울이 유명한 나라에 가면 개썰매 관광 상품으로 많이 있긴 한데 주로 뭐 1시간 정도를 타거나 반나절 정도 타는 건데 우리는 5일 동안 탔어요. 5일 동안 타고 이제 핀란드의 그 겨울 그 북쪽에 이제 거의 북극권 근처까지 가는 게 네. 목표였는데 다 드디어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다 가자 그러고 이제 다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해가 살짝 떠오르고 네. 있었고 그 이 순간이 굉장히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이 돼서 찍게 된 사진이죠. 우와. 진짜 작가님 이 사진 하나에 얼마나 그 많은 얘기들이 지금 네. 책이 한 권 나오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진 한 장에 네. 열정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네. 보면 될 아니 것 같아요. 사진값이 비싸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착이 얼마나 많이 가셨어요, 네. 그죠? 그렇게 사진첩 정성들여서. 미리 죄송해요. 사진첩은 제가 보질 못해서 네. 사진첩에는 이 사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혹시 기록이 돼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사진만. 네, 그래서 사진집에는 없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전 사진으로만 제가 전시회 왔을 때도 많이들 하시는 얘기긴 한데 작품에 이제 설명이나 뭐 제목을 안 써놨으니까 네. 그런 걸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제목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어느 나라인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나라도 그렇고요. 저는요 그 에드벌룬드 네. 이런 게 전 터키밖에 터키. 못 가봐가지고 그렇죠. 네. 터키인가? 네. 많이 아니었잖아요. 네, 많이 그 열기구는 보시면 터키를 항상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안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마저도 사진을 보고 좀 다들 그냥 상상하는 게 좋아서 네. 가끔 그런 게 놔뒀을 때 굉장히 저는 생각도 못했던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다고 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처음에는 약간 그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런 그렇게 심오한 나온 뜻이. 거고요. 뼛속까지 예술가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쉽긴 한데요.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지 되니까 이제 사진 작가를 이제 꿈꾸는 우리 분들에게 뭐 메시지 같은 걸 한번 전달해 볼까요? 진짜 사진 작가 꿈꾸면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는데 하지 않는 게 나은가요? 하지 마세요. 다른 일.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도 뭐 인스타그램이네 뭐 이런 거에 보면은 잊을만 하면 항상 메시지가 오고 네. 젊은 친구들이 멘토로서 사진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그쵸, 이거를 궁금하다. 물어보시는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특이하게 느껴지는 게 저는 제가 사진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답을 추구하는 그리고 실패를 원치 않는 어떤 성공의 공식 이런 것을 원하고 그 공식을 그대로 밟아서 실패하지 않고 뭔가 되고 싶은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성공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뭔가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 본인들도 실패 없이 사진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 사진가라는 건 뭐 다른 일들도 많이 그렇지만 이 사진가를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남들한테 저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거든요.
각자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사진가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근데 가장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했을 때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인정하고 뭔가를 한다는 거니까 대신에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패를 하지 않는 그 딱 방법을 발견해서 그 방법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안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그냥 안 벌어지는 거고 그냥 일단은 그냥 하고 싶다면 하는 거고요.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하고 그 대신에 그걸 했을 때에 큰 실패가 올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언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그거는 그냥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실패를 감안해야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실패 네. 들어가지 그리고 않고 정말- 모험을 떠나라. 그렇죠. 네, 모험이라는 것도 뭐 모험의 크기를 경중을 따지지 않아도 일단은 내가 안 했던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진가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거에 질문을 하고 뭐 누군가의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일단은 해봤으면 그 결과에 저는 계속 과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실패일 수도 있지만 결과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는 일이거나 쓰잘데기 없는 거였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다면 일단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훗날 벌어질 일 잘 안 됐을 때 내 인생에 저 그런 펼쳐질 것까지 걸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케이체 작가님의 꿈 일단 앞으로 더 펼쳐질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모험은 뭐 제가 그렇게 미래를 깊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제 모험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계획하고 있는 모험. 그 작업은 계속 하려고 하고요. 네. 세상이 좀 나아지면은 또 다시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것도 목표고 내년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전시회랑 새로 내려는 책도 있고요. 저는 이제 제 사진가로서의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주는 어떤 저는 없어도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을 초월한 지금 좋고 약간 패션처럼 지금은 좋지만 소비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겨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사진을 남기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목표거든요. 당장도 지금도 성공하고 뭐 잘 되면 뭐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단순히 그거보다는 저는 제가 떠난 후에도 없어졌을 때도 제 사진들은 더 오래 남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목표가 있어서 그런 사진을 남기려고 계속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앞에 그 메시지 아까 얘기할 때 가슴이 심장이 떨렸습니다. 저는 실은 멘토들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한 번도 작가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우리가 완전 찐팬이 됐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새로운 새 책을 내시거나 전시회가 이제 기획이 되시면 저희 꼬수다도 초대를 좀 해주시고요. 또 다시 한번 나와주신다면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네,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유쾌하게 재밌게 네. 오늘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꼬수다. 여러분 모험을 떠나요.